관심주의 재구성에서 오늘 AI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자료가 바로 이게 나오네요. 맞아요. 예, 아까 그러니까, 블룸에너지 얘기하신 분 계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수소 연료 전지 중에서도 그러니까 발전용 연료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 시장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 기술력도 높은데 그게 안타깝게도 그는 자동차 쪽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PEMFC라고 해서 자동차용입니다. 자동차용 수소 연료 전지 쪽에서 우리가 좀 강점인데, 사실 자동차 쪽은 수소 연료 전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차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라고 생각되는데, 네. 중요한 건 연료 전지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일단 첫 번째 SOFC가 그러니까 분산 에너지 원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신재생 에너지보다도 효율적입니다. 일단 첫 번째 높은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네. 저기가 참고로 그러니까 이 SOFC 같은 경우는 연료를 가동을 시켜서 그걸 태워서 전기로 환원되잖아요. 그 환원, 흔히 말하는 환원율이라고 하죠. 한 65%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65%라고 하면 되게 낮은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휘발유가 자동차에서 우리가 흔히 말 에너지를 받는 그 율이 40%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에서 흔히 말하는 이 힘을 받으려면 에너지를 태워서 태우는데 효율이, 그러니까 연료가 들어가죠. 그리고 중요한 건 태우고 전기가 나오는 게, 힘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피스톤 운동을 하고 그 흔히 말하는 크랭크 축으로 흔히 말하는 운동 에너지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열에서 운동에서 네. 전기 에너지로 네. 가는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효율이 네.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SOFC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설치 가동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력이랑 태양광은 설치 가동률이 한 20% 30% 내외예요. 설치하고 나서 가동시킬 때 이제 효율이. 근데 SOFC는 설치 가동률이 90%예요. 앞살이죠. 이 말은 뭐냐면 네. 결국은 저 SOFC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연료, 거기가 이제 천연가스거든요. 그러니까 LNG거든요. 그 가스만 주입시켜주면 그냥 계속 돌아갑니다. 365일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론 근데 왜 그러면 100%가 아니냐. 네.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정비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런 정비 시간을 제외하면 그냥 365일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발전 과정에서의 부가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뭐냐면 지금 이제 SOFC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계질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로 수증기로, 그다음에 이제 이 흔히 말 가스를 깹니다. 가스를 분리시켜요. 분리시켜서 거기서 수소를 좀 추출하고, 그러면서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데, 그 높은 온도를 흔히 말하는 물로 식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로 식힘으로 인해서 그게 난방,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그러니까 지역 난방 같은 것들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활용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설치의 용이성. 이게 너무 큰 장점인데요. 제가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요것만 나눠서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낮은 건설 면적이에요. 태양광으로 지금 한 예를 들어 한 10메가와트급의 태양광 흔히 말하는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면 네. 태양광은 면적이 10만 평이 필요해요. 10만 평. 그래서 태양광 하면 민둥산 이게 같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네. 그러면 아니 10만 평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리고 10메가와트가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그러면 조금 더 감을 쉽게 잡으려고, 그럼 저도 원전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한울 원전기가 평균적으로 3, 4호기가 그러니까 1.4에서 한 2기가까지 생산한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1.4기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신한울 원전기 정도, 원전 나오는 그 1.4기가 정도 와트를 생산하는 거를 만약에 태양광으로 지으려면 몇 평 있어야 되냐면 1,400만 평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00만 평이,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시죠? 10만에 140배네요. 네. 근데 중요한 네. 거, 이걸 여의도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 16개 불려. 16개 정도. 그 정도 있어야 이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10메가와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10만 평의 땅이 필요한데, 똑같은 정도 10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10메가와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소 연료전지를 만들면, SOFC를 만들면 몇 평 필요하다? 한 몇 평일 것 같아요? 태양광이 한 10만 평이면
이제 완전 충격적으로 적을 것 같은데 네. 10평?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거 만들면 그럼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10만 평인데 10평은 너무 차이가 나는데. 100평? 100평?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만평? 600평. 600평. 600평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어떤 전력원보다도 작아요. 엄청 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낮은 민원이에요. 우리가 보통 발전소를 지으면 발전소 자체를 짓는 공기도 길지만 네. 땅을 수용하고 주민들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하물며 뭐 복합화력 발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 반대하잖아요. 원전이 아니더라도. 일단 어쨌든 우리 동네에 발전소 들어온다 하면 찬성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민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많거든요. 근데 수소연료전지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경 수소연료전지 단지 반경 50m만 나가면 그러니까 소음이 평균 한 35dB로 확 낮아져요. 그러니까 소음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가 흔히 말하는 발생되는 그러니까 매연 물질이 없어요. 그거는 돌리면 다 물이 나오고 수증기만 나오거든요. 정말 친환경이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은 난방도 공급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 난방도 되니까 난방도 싸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반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장점이냐면 보세요. 낮은 면적에 민원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도시만에 질 수도 있겠네가 되겠죠. 네. 그러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아주 대형은 다 외곽지에 지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완전 대형이 아닌 한 중소형급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은 도심에 짓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에너지원으로서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또 온사이트라고 해서 단위 면적이 작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그걸 지으면 돼요. 바로 옆에 지어서 거기서 바로 전기를 뽑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뽑으면 뭐가 안 들까요? 전력망. 네. 전력망을 안 끌어와도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거기서 비용이 아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걸 다 장점이 있는데 에너지 효율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흔히 말하는 보조 전력 정도로만 썼지 주 전력원으로 못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 블룸에너지가 이걸 주 전력원으로 쓸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메가와트급까지도 가능하고 최대는 한 400메가와트까지도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큼 큰 데이터 센터는 이걸로 가능하다는,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짧은 건설 기간이에요. 이거 얼마 만에 지을지 것 같아요? 지금 원전은 15년이잖아요. 충격적으로 짧을 것 같은데. 원전 15년, 그 다음에 많이 된 건 SMR 같은 경우도 한 5년은 걸리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복합화력 발전 같은 것도 한 네. 3년은 걸려요. 힌트를 지금 많이 주고 계신데요. 1년? 아닙니다. 6개월. 요즘 정답 나왔네. 6개월. 야, SJL님. 와, 네. 진짜 SJL님은 잘 소식이 아시네요. 진짜 네. 많으세요. 6개월입니다. 6개월. 공개 6개월. 왜 6개월인지 아세요? 이게 다 모듈화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SMR과 같아요. 근데 SMR은 그래도 어쨌든 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민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도심에는 네. 못 져요. 네. 근데 이거는 그만큼 도심에 지을 수도 있고 공기도 짧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SOFC 쪽은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다들 그 리짜이밍 발언에 굉장히 좀 화가 나셔서 공기를 다들 막 기를 쓰고 공기를 다 에너지원 공기를 찾으셨는지 SMR 3년 이내입니다. 근데 그 3년 이내는 네. 그 흔히 말하는 순수한 공정만 3년이에요. 부지 선정, 왜냐면 이런 발전소는 부지 선정하는 기간도 길어지거든요. 예, 그거까지 생각하면 한 평균 5년 정도로 잡는 거예요.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공기만 놓고 보면 한 3년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이제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게 주민 민원 관련 부분 이거 수용하는 거 이런 것까지 합치면 한 평균 5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5년 정도. 그리고 이 그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는 6개월이면 완성이 된다.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단점은 원래 비싼 게 단점이었어요. 그리고 수명이 짧았어요. 근데 이걸 블룸에너지가 다 개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저게 네. 수명이 그러니까 연료전지 수명이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년마다 갈아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6년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쓴다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비용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전기가 흔히 말하는 좀 이제
그 공급할 수 있는 단가가 낮을 때는 경쟁이 안 됐어요. 이게 지금 블룸에너지가 어쨌든 수소연료 전지에서는 가장 낮은 공급가를 기록하거든요. 그게 보통 킬로와트당 한 9.9불이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평균이 13불이에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전기보다 싸거든요. 그러면 공급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공장이 많이 지어지는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는 한 8불 정도 나와요. 그럼 약간 경쟁력이 좀 떨어지긴 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데이터 센터가 도심 안에 지어지면 공장 지역이 아니라 도심에 지어지면 이걸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비싼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충분히 가격 경쟁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없다. 단점이 굉장히 없다. 그리고 이거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면 갑자기 수소 막 터질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수소를 우리가 수소 연료 전지에서 폭발에 대한 우려감은 수소 탱크거든요. 수소를 모아 놓는 거. 왜냐면 수소가 산소보다 압이 더 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옛날에 뭐 수소차 같은 것도 터지잖아요. 그 탱크거든요. 그 탱크 압 때문에 압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수소나 뭐 이런 네, 그게 화학 아니라, 반응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네. 되는데 중요한 건 SOFC는 수소 탱크가 없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거기 그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에서 이제 그 수소를 흔히 말하는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게 모아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없습니다. SJL님께서 원전 개발 전 중간 단계로 또 소규모 데이터 센터는 SOFC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는 것이 블룸에너지와 오라클이 계약을 하면서 확실해졌습니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오라클이 200메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는 지금 블룸에너지의 그 지금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주 전력원으로 쓴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 전력원으로서 가격 경쟁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오라클만 쓰겠어요? 그러면 해보고 오라클이 잘 되면 다른 데도 쓰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마트 같은데 도심에 지어진 마트 아니면 대형 뭐 그냥 뭐 빌딩 아니면 뭐 공장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냥 전력을 생산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 것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네. 600평만 있으면 공장 하나 돌린다니까요. 네. 네. 벌써 미코 옥장판이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조정 나왔는데 네. 좀 들어가 볼까 궁금해하시고 또 SOFC 관련주도 이렇게 쭉 또 정리해 주시는 그레이트 스노우볼님도 계십니다. 또 좀 더 내용 알아볼게요. 이건 네. 뭐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종목입니다. 이제 종목인데 이게 첫 번째로 두산 퓨얼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네. 우리나라 그 수소 관련 종목들이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가 쫙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그러니까 인산염 계열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PAC 방식의 그 수소 연료 전지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뭐 범양 뭐 퓨얼셀이라든지 S 퓨얼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범한 퓨얼셀. 네, 범한 퓨얼셀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PMFC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저온에서 활용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는 자동차용이에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운송용. 그래서 네. 이제 범한 퓨얼셀 같은 거는 뭐 잠수함 같은 것들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고 연료 전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SOFC를 제대로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두산 퓨얼셀밖에 없어요. 물론 비상장으로 SK 블룸 에너지가 있긴 해요. 네. SK 블룸 그 퓨얼셀 있긴 한데 근데 이 회사 그거는 비상장이고 상장돼 있는 것 중에서 SOFC를 제대로 하는 회사는 두산 퓨얼셀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어쨌든 점유율 1위입니다. 1위이고 근데 이건 있어요. 우리나라 그 SOFC 관련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을 거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못 진출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블룸 에너지가 특허권을 꽉 잡고 있어서 미국 진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봐도 아니 우리나라도 AI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송전망 하나만 깔아도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송전탑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리드망을 끌어오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데이터 센터 쪽에 이런 그 SOFC 발전기를 넣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꽤 괜찮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쨌든 점유율 1위인 두산 퓨얼셀을 좀 관심 있게 보셔라. 수소 관련 종목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일진 관련 그룹들, 그다음에 효성 관련 그룹들은 대부분은 다 그거예요. 그냥 뭐 코롱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SOFC가 아니에요. 그냥 다 그러니까 수소 차 관련 쪽이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쪽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SOFC만 제가 관련 종목들만 제가 말씀드리니까 물론 뭐 그 한선 엔지니어링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피팅이거든요. 밸브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수소 연료 전지를 할 때
천연가스를 도시가스를 계지로 한다 했잖아요. 그 계지라는 과정에서 당연히 피팅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는 수혜주가 맞긴 하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하게 SOFC 관련 부분에 수혜주 되는 거는 일단은 두산 퓨얼셀이고, 이게 이제 두산 퓨얼셀이 생산하고 있는 연료전지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요게 요렇게 한 모듈이고, 우리가 이걸 이제 흔히 말 서버라 하거든요. 네. 이 단위가, 이거 시간이 뭐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게 2차 전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은 무조건 좋아한다니까요. 똑같아요. 이게 수소 연료 전지잖아. 어떻게 하냐면 조금 다른 게, 구조가 처음에 셀 단위예요. 셀. 네. 그러니까 그 셀을 묶어 놓은 걸 스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택이 2차 전지인 거예요. 2차 전지 셀 같은 거예요. 그 스택을 묶어 놓은 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서버거든요. 그 서버를 묶어 놓은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이제 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 그거를 여러 가지를 이제 올리면 그게 이제 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단지가 되는 거거든요. 팜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 보셔도 아시겠지만, 네. 여기서 만약에 전력을 더 높이고 싶으면 저거 위로 쌓으면 돼요. 요즘엔 2층으로도 올리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네. 설치 면적이 작은 거예요. 그럼 저건 스택. 아니요. 저건 팜? 저게 이제 서버. 저게 서버입니다. 저걸 여러 가지를 한 단지가 팜입니다. 예, 저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흔히 말 대형으로 이제 설치를 한 걸 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저거가 그만큼 이제 효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래서 두산 퓨얼셀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그래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가 네.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차트 보면 맞죠?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눌리면 살만하다 봅니다. 눌리면 살만하다 보고요. 이게 보통 보면 한때 잘 갈 때는 65,000원까지 갔었거든요. 저 때는 계속 갔고, 네. 저 때 그런 썰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두산 퓨얼셀을 팔면 안 된다. 맞죠. 그 썰이 돌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아무도 파는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계속 간다. 근데 이때는 또 네. 한참 또 이제 수소 관련 쪽이 수혜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그러니까 그때는 수소차 때문에 수소 관련 테마가 막 올랐었어요. 뭐 NK부터 해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거랑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때는 기대감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매출은 없었지만 기대감으로 갔다면 이제는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수소 연료 전지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런 네.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요거는 저는 다시 한번 네. 한 6만 원 한번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눌려주면 한번 네.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다음 이제 그다음 종목. 아니, 그 전에 무엇보다 진짜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섹터네요. 맞아요. 그쵸? 근데 친환경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그러면 이거 친환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단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았어요? 이게 만약에 이걸 걸고 넘어지면 어떻게 걸고 넘어질 수 있냐면, 네. 이게 수소긴 한데 이게 수소도 종류로 나오잖아요. 그린 수소가 있고 그레이 수소가 있어요. 그린은 말 그대로 수소 자체를 생산하는 것도 탄소가 배출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수제너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환경으로 전기를 받아서 그 받은 전기로 물에서 이제 수소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전의 기술인데 그게 그린 수소입니다. 근데 이거는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리고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두산 퓨얼셀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저런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은 수전의 기계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반대로 돌리면 수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를 반대로,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 반대로 하면 수소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기술력은 다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도 그랬지만 그건 상용화 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수소 연료 전지를 써, 근데 무조건 그린 수소로만 써. 그러면 발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글로벌 대세는 그건 아니에요. 수소 써. 대신 지금은 그냥 그레이 수소라고 해서 수소를 만드는 데서는 탄소가 배출은 돼요. 네. 하지만 지금 천연가스를 계지화해서 지금 이제 이 수소를 발생하는 건 그나마 가장 탄소를 적게 발생시킵니다. 특히 거기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탄소 포집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이제 방지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레이 수소긴 하지만 그래도 탄소 배출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꼬투리 잡아서 이건 그레이 수소로도 안 돼, 친환경이 아니야, 그래서 태양광만 해야 돼 하면 뭐 할 말은 없죠. 근데 그래도 친환경을 드라이브로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진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결국에 이 정부 정책이 잘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고,
미국은 일단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 미국은 꽉 잡고 있는 기업이 있고 네, 특허로 잡아놨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 진출은 가능하니까. 예.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기대를 하면 되고요. 네, 다음 관심주의 재구성. 다음 종목 진짜 궁금하다고 채팅창에 글 다음이 올려주시는데요. 그겁니다. 미코입니다. 미코. 미코. 네, 이게 지금 미코가 생산하는 수소연료 전지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조금 느낌이 두산 퓨어셀보다 조금 아담하죠. 예. 근데 용량 자체가 두산 퓨어셀 거보다 확실하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코는 주 전력원으로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주 전력원은 어렵고 대부분은 보조 전력원으로는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코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 이게 이제 미코, 그러니까 자회사인 미코 파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건물들, 그러니까 이게 높은 고층 건물들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비상 발전기를 들여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나라 대부분은 다 가스 발전기예요. 아니면 뭐 저희 뭐 여의도나 지금 여기 뭐 종로 같은 데도 아주 낡은 건물도 있잖아요. 거기 비상 발전기는 다 대부분 디젤이에요. 근데 이게 특히 디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전이 안 나잖아요. 비상 발전기 돌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디젤 발전기 같은 건 막 10년,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돌아간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노후화돼서 다 고장났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시가 지금 정책을 바꿔서 그 노후화된 발전기를 수소연료 전지로 바꾸면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보조, 건물 보조, 흔히 말하는 이 발전원으로서는 확실히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요 모델에 예, 요 모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미코의 장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네. 뭐냐면 지금 두산 퓨얼셀도 사실 스택은 본인들이 만들지 않아요. 영국 거 세레스 거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미코는 본인들이 다 내조합니다. 다 자기들이 다 국산했어요.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군요. 네, 확실하게. 그게 네. 왜냐하면 미코가 그렇게 가능한 게 저기 SOFC 쪽에서 가장 이제 흔히 말하는 고이라면 이제 그 분리막이 기술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게 이제 세라믹으로 하는 분리막인데 중요한 건 미코는 미코 세라믹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세라믹 기술이 워낙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흔히 말하는 내재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런 장점이 있죠. 내재화가 다 가능하다. 다만 이제 주 전력원으로는 어렵지만 중요한 건 보조 전력원으로서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코도 수소연료 전지, 이것도 SOFC거든요. 그쪽 관련 모멘텀을 간다면 이게 수혜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미코파워 2027년 정도에 상장한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원래는 내년에 상장한다고 했어요. 근데 주주들이 워낙 말이 많아서 상장 미뤘어요. 네. 아니, 아무래도 상장되면 안 좋죠. 근데 중요한 건 2027년이거든요.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엔 괜찮다고 봅니다. 미코는 이렇게 국내 유일의 SOFC 내재화 기업이기도 하고요. 반도체 쪽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네. 비나텍입니다. 비나텍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제 SOFC 연료 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네. 비나텍은 거기에 대한 부품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말씀드린 그러니까 분리막 관련 부분, 그 다음에 저기 보는 이제 그 막전극 이제 접전체,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MEA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수소랑 산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촉매제에 딱 붙어 있는, 예, 촉매막에 붙어 있는 이 소재거든요. 요거를 국산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요런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기업에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외로도 가능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 비나텍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용 슈퍼 커패시터도 납품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어디에 납품하냐면 블룸에너지에 납품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네. 미국 시장 블룸에너지의 수혜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회사예요. 블룸에너지 관련주 네. 메모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앞으로도 이 슈퍼 커패시터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발주는. 왜냐하면 블룸에너지가 성장할 거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거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비나텍도 약간 양치기 소년이긴 했어요. 뭐냐면 이 주가를 보면 여기 네. 보이시죠? 이렇게 이때 2023년에 급등했던 시기가 네. 이제 그 슈퍼 커패시터 관련해서 수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MEA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많이 받고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증설한다.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흔히 말 유상증자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매출이 안 나와. 거래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쭉 주가가 그냥 박살났다가 네. 최근에 공장 증설은 끝났어요. 그때 당시 주주들이 엄청 막 했거든요. 아니 돈도 못 버는데 여기서 무슨
유중이나 해가지고 수소연료 전지 막 이랬거든요. 네. 이게 뭐 이 슈퍼 카페스터가 뭐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돈도 안 되는 거 그냥 네가 잘하는 거 그냥 MLCC나 해 막 이랬단 말이에요. MLCC 쪽이나 증설을 하지 뭐 있을 데 없는 거 증설을 하고 있어. 굉장히 주주반발이 심했는데 네, 이제 상법 개정 통과됐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송 걸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흔히 말하는 이제 주주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그래서 했어요. 공장 증설 마무리됐어요. 근데 마무리되고 나서 블룸에너지 걸 따온 거예요. 그리고 근데 거기에 또 때마침 데이터 센터가 지금 증설 붐이잖아요. 데이터 센터용 슈퍼 캐패시터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블룸에너지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데이터 센터 쪽으로 계속 슈퍼 캐패시터가 계속 납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회사죠. 그래서 이거는 블룸에너지 플러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용 슈퍼 캐패시터 관련 모멘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괜찮다. 근데 이제 실적이 지금은 안 좋은데 저는 내년도부터는 실적도 턴어라운드래요. 턴어라운드. 실제로 이제 흑자 전환 돌아선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때 이제 양치기 소년을 했던 한 8만 원 그 라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급등했구나. HB님께서 글 남겨주셨고요. 당연히 메모해야죠. 중요한 정보는 꼭 메모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종목만 소개해 주시네요. SJL님께서 글 남겨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이 관심주의 재구성 함께 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만족하신 것 같아요. 지금 뜨고 있는 SOFC 관련주 우리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중에 좀 제한적으로 압축해서 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관심주의 재구성 오늘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산 퓨얼셀, 미코, 비나텍 알아봤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